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오늘은 ETF로 투자할 수 있는 AI 산업의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사실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AI 하면 엔비디아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온디바이스, 피지컬 AI까지 굉장히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AI만 키워드 입력을 해서 ETF를 고르면은 너무나 많은 종목이 나오고 또 이런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AI의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AI 산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AI 산업의 카테고리는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가장 핵심이 반도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AI 기술이 뭔가 실현이 돼야겠죠. 가장 먼저 실현이 될 곳은 아무래도 온디바이스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잘 실현이 되려면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 두 번째 영역이고, AI가 발전하면서 화두로 떠오른 게 이제 전력 문제입니다. 이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영역도 AI와 관련해가지고 같은 AI 산업 카테고리로 이제 묶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AI가 피지컬 AI로 발전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런 AI의 모습,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하나 섹터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AI의 전반적인 산업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토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ETF로 AI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AI 반도체도 사실 영역이 파고들면은 좀 디테일해요. 설계와 파운드리 분야가 있고,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계와 파운드리 분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TSMC, 퀄컴,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로 떠오를 거고, 그리고 소재 부품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본 기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많습니다. 어드밴티스트,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소부장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관련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설계 및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는 타이거의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가 있고, 그리고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그리고 코덱스의 AI 반도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검색 키워드를 AI 반도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반도체에 조금 국한된 그런 종목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소부장 쪽으로는 코덱스의 AI 반도체 핵심 장비, 그리고 솔 AI 반도체 소부장, 타이거의 AI 반도체 핵심 공정, 그리고 플러스의 일본 반도체 소부장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굳이 소부장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거품이 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치의 이제 손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담이 소부장 조금 좀 덜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도 꼭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퀄컴, 인텔, AMD,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만 이렇게 쭉 올라갔고 좀 너무 과몰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이 소부장 쪽은 어떤 기업이 잘 나가더라도 모든 반도체 회사의 이 소재와 부품을 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부장 쪽은 누가 잘 되든 이 산업 자체가 잘 되면은 매출이 오르는 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AI 산업이 발전하면은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섹터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와 이제 온디바이스 분야인데요. 소프트웨어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챗GPT,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AI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팔란티어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는 대표적으로는 애플과 삼성전자, 요거 외에는 사실 딱히 생각나지는 않아요. 일단은 AI가 온디바이스까지는 침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사실은 약간 아직은 기대만큼 그렇게 이 AI가 이 온디바이스의 효율성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기는 합니다. 관련된 ETF를 찾아봤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코엑트의 팔란티어 밸류체인, 그리고 라이즈의 팔란티어 고정테크백, 코덱스의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10이 있고, 타이거의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소울의 미국 AI 소프트웨어 등 뭐 여러 가지 ETF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로 미국 쪽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국 쪽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이 소프트웨어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인데, 이 두 가지를 테마로 한 ETF가 사실 있기는 한데, 사실 걔는 AI로 묶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ETF로 국내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실 마땅치는 않아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은 애플, 삼전, 퀄컴, AMD, ARM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타이거의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BNK의 온디바이스 AI ETF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의 대표적인 요소는 전력이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GE 버노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인프라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냉각 기술, 건설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재밌게도 이 냉각 관련해 가지고 LG도 이런 인프라 관련주로 선별이 되기도 해요. 관련 ETF로는 타이거의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그리고 코덱스의 AI 전력 핵심 설비, 소울의 미국 AI 전력 인프라, 타이거의 코리아 원자력, 그리고 라이즈의 글로벌 원자력, 이런 원자력 관련 ETF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전력하면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딱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원자력 분야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도 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정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원자력이라서 같이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냉각 건설 뭐 이런 분야는 코엑트의 AI 인프라 액티브, 그리고 플러스의 글로벌 AI 인프라 정도가 있고, 그리고 리츠 쪽으로 가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AI 피지컬은 크게 자동차랑 로봇 분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랑 뭐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웨이모 등이 있고, 로봇도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좀 기술적으로는 우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피규어 AI,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로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이 로봇 관련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로봇 기업들은 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제외하고는 다 좀 휴머노이드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사실은 좀 산업용 로봇 쪽으로 가면은 이것과는 좀 더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이제 ETF는 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ETF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에이스의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요 ETF가 테슬라를 테마로 한 ETF 중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가장 많이 잘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라이즈의 테슬라 고정 테크백, 그리고 코덱스의 자율주행 액티브, 에이스의 글로벌 자율주행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의 차이나 전기차가 있습니다. 로봇 분야는 코덱스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타이거의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라이즈의 AIN 로봇, 코덱스의 로봇 액티브, 코엑트의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라이즈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 분야도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미국만큼 기술력이 좋은 중국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관련된 ETF도 미국과 중국 위주로만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나는 이런 세부적인 섹터에 투자하는 거는 좀 골치도 아프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나는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 버전, AI 토탈 버전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브로드컴 등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을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코덱스의 미국 AI 테크 탑 10이랑 타이거의 미국 AI 빅테크 10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이런 기업을 거의 비슷하게 담고 있어서 수익률 차이는 이렇게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좀 선호도 높은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AI 산업에 내가 ETF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이 AI 산업이 파고들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 카테고리를 좀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ETF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전체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이제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거품론, 이건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높아지면은 이제 거품론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이제 비견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000년도에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엊그저께 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사실은 이렇게 실망스러운 실적은 아니었지만 가이던스가 또 워낙 또 높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닷컴 버블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출이 실제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되지 않았었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지금의 AI는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엔 좀 어렵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돈을 버는데 이 AI를 도입한 기업이 돈을 버느냐? 여러 기업들이 이 AI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1000억, 1조를 쏟아 부어서 거기에 합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고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AI 기술이 있느냐, 그리고 그 AI 기술이 쓰임새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한번 보면 지금 삼성이 구글과 손잡고 AI 쪽을 강화를 했고, 저는 지금 애플을 쓰고 있지만 AI 쪽은 삼성이 많이 또 앞서고 있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그 사진 찍고 배경 지워주고 내가 싫어하는 화면 지워주고 이 기능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삼성, 사실은 구글이죠. 얘가 이제 훨씬 더 앞서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더라도 내가 이 기술이 꼭 필요한 소비자라면은 기존의 사진 하면은 애플이었지만 인공지능은 삼성이니까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과 구글은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한 게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이 그런 걸로 인해서 갈리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잘 되느냐, 잘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기업이 AI에 투자한 금액 대비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뭐 몇 %인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는 데이터로 나오지 않고는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AI의 기능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좀 많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는 아직 뭐 거품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기업들, 사실 엔비디아, 팔란티아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 부담이 있는 거는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또 매출로 계속 성장률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지기는 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품이 좀 꺼지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니까, 저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AI 관련된 ETF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